이게 지금 관세협상 팩트시트인데 내용을 보시면 무역, 외환, 국방, 외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합병이라는 말이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100% 승리한 잘했어. 거고요. 이것도 미국의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을 처음에 친중이다, 부정선거다, 종교 탄압이다, 미군 기지 압수수색했다 해가지고 이재명에게 그 엄청난 압박을 줬죠. 마치 이제 처음에 만나서 총으로 쏠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으로 몽둥이로 때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 이재명이 처음에 그 자신의 정통성까지 이게 부정당하는 국내에 그 친 트럼프가 인사가 와가지고 이재명 아예 선거나 이런 거좀 완전 부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이재명이 얻은 가장 커다란 성과가 바로 친중 부정선거 종교 탄압이라는 이러한 비난이죠. 그러한 비난을 트럼프가 철회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통성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선거로서 정상적인 한국의 대통령으로 승인받았다. 이게 가장 큰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가장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방 분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딱 한 줄 나옵니다. 뭐가 나왔냐면 미국의 지원 아래 한국군의 연합 방위 능력을 향상한다. 이게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북의 핵무기를 핑계 삼아서 남한의 그 핵 억지력인데 얘들이 이제 확장 억지력이라 그러는데요. 그 핵 억지력을 남한에 제공한다는 거죠. 여기 핵 억지력은요. 원래 핵무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래식 무기, 전략 무기 다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핵전쟁을 예방하려면 핵무기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핵 억지력에서 핵무기는 미국이 이 완전히 독단적으로 행사하고 그다음에 해군과 공군의 전략 무기는 그 한국군이 미군에 통합되는 거고 요번에 핵잠수함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 팩시스티에 한국군과 미군이 우주 분야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핵무기 그다음에 해군 공군 전략 무기는 완전히 그 미국 주도로 가는 거고요. 그럼 한국은 육군 주상전을 주는 겁니다. 주한미군에서 육군을 대부분 빼고 해군 공군은 미군 작전권을 가져가고 육군 지상전의 작전권을 한국한테 주겠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육군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총알바지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북한뿐만 아니라 대만 전쟁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어, 미군이 관련된 부분에서 미군 그다음에 일본 자위대 한국군에서 한국군이 육군 지상전을 가져가라. 이게 전시 작전권 환수라는 거. 우리는 전시작전권 환수라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한미동맹이 현대하죠. 이 내용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는데 얘들이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해서 전시작전권이라 하지만 한미동맹 현대화가 사실은 이제 그 세 개의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세 개 조건은 원래 그 시기부였는데 조건부로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작전 능력과 지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지휘 능력이죠. 그래서 각종 고가 무기를 이게 하는 게 한국군이 전투 지휘 능력, 작전 능력에서 무기를 팔아먹는 거고 그래서 세 단계가 있는데요. 세 단계 중에 2단계를 충족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합격하려면 미군하고 한국 전체를 상대로 해서 또 북을 그 전면적으로 그 북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인 수십만 명을 동원하는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서만 이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시작전권을 환수받으려면 문재인 정부 때 니네 환수 받으려면 시험 봐야 되잖아. 그러면 대규모 군사훈련에 그래서 지금도 대규모 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시작전권을 환수받으려면 이런 게 형태가 있다는 거고요. 이게 조건 1에 3단계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 이, 2단계만 간 거고 조건 2는 북의 그 핵 공격에 대해서 탐지 타격 능력인데요. 타격 능력은 우리가 이제 뭐 미사일 많이 나 중요한 건 탐지 능력입니다. 바로 탐지 능력은 인공위성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인공위성 부분, 그 다음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그 같이 되는 것, 이런 거고요. 마지막에 제일 웃긴 거는요.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으려면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개선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된
그 안보 환경이 돼서 그래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누가 심사하냐면 미국이 심사하고 미국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식기부에서 조건부의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원래 노무현 때까지만 해도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으면 병렬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군은 한국군 사령부를 따로 구성하고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사령부를 따로 구성하는 건데, 이게 박근혜 때 와가지고 이게 한미연합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 통합사 없애는 게 아니라 미래연합사라고 해서 이 통합형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병렬형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하는데, 이 통합형으로 바꾸게 되면 미래연합사면 아까 말한 대로 지상군만 한국군이 사령관을 가지고 나머지 이 부분 그 공군이나 해군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기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 통합형, 즉 미래연합사를 만드는 것을 어,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병렬형도 갈 수도 있고 통합형도 갈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제 병렬형이 독자적인 자주권에 그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강화하는 건요. 지금 유엔사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전시작전권을 미군, 주한미군 사령부, 한미연합사, 유엔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연합사에 가는 거예요. 한미연합사예요. 전시작전권 환수에도 유엔사의 작전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독일까지 유엔사에 편입하면서 유엔사를 엄청 강화하고 있거든요. 정동현 그 국방부 통일부 장관이 말했듯이 우리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제일 차장도 DMZ에 못 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엔사를 가지고 마지막 삼중으로 우리를 묶어놓겠다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팩트시티가 관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데,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바로 우리는 이제 전시작전권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바로 이제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총알바지, 그러니까 지상전은 니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미국의 완전히 이 작전 지휘까지 다 되면서 거기에 맞게끔 이런 우주 분야라든지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공동으로 작전하고 작전 시스템에 편입되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장민 박사 아까 사무실에서 얘기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전현직 6시간 토론했다는 거. 예, 이제 CSIS는 미국의 약간 보수적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여기 뭐야, 그 한국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트럼프 때 미국 대사로 왔다 올려다가 취소되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우리 한국계 미국인인데 그분이 이제 석자로 있고, 거기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한국재단, 그래서 아마 이제 외교연구원장을 했던 분들이 이렇게 해서 6시간 동안 하면서 갈루치라든지 그다음에 비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어, 그, 각 우리 한국에 대사로 왔던 사람들에서 한 10여 명 이상들이 6시간 동안 했는데요. 그냥 주로 얘기하는 건 아까 정성현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죠. 그러니까 북미 간의 두 개 핵무기는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남북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니네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고 우리가 핵무기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한반도 문제가 아니다는 게 조선의 계속 주장인데, 미국에서는 그거를 거부했는데 조선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대한 그 본토 타격 능력이 있으면서 이게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본토 안보 문제가 되면서 이 안보 위험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더 이 강력한 이러한 이 고도화라든가 다종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군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안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축을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 북의 비핵화라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먼 미래의 목표로 이제 가져가자는 거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북미 간에 이게 만났을 때 결국은 어 미국은 장기적으로는 비핵화지만 단기적으로는 군축 협상이다 이렇게 말할 건데, 그거에 대한 논쟁이 북은 아예 처음부터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비핵화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군축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북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그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고요.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면 북미회담 말씀드리면 집권 북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까지 북을 소외시키고 북을 저기 죽지 않을 만큼만 어렵게 하고 국제 제재했는데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 북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 북미 회담을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미국과 지금 일종의 맞서고 있는데 북이 거기서 이탈해가지고 미국하고 그 협상을 하면 미국한테 얻을 거는 사진 찍는 게 없는데 지금 미국하고 그 협상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죠. 만약에 미국하고 협상하는 이유는 그 러시아가 중국이 그 북이 필요 없어가지고 미국하고 가까워져가지고 북도 역시 중로와 어떤 공동 정선을 할 필요 없는 다시 말해서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그 현재 여러 가지 그 강경 정책을 하는데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이라든가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와의 대립이 완화되는 그 시점에 가면 북이 뭐 미국하고 만날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북은 너무 좋은데 미국하고 만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